그러니까 꼭 금요일, 토요일은 세미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을 볼게요. 그것이 금융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아시아 경제, 우리가 있는 아시아 경제가 50년 만에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가장 어렵다. 지금 세계은행에서 내년 동아시아 성장률을 4.5%, 중국도 4.4%를 봤어요. 그 정도로 낮게 하면 전 세계 수요가 둔화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게 한번 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부동산 투자고 뭐가 할 것 없이 다 위축이 됩니다. 일본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경제가 무너지고 위축이 되니까 돈이 없어서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도쿄에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거의 뭐 절반 가격 수준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요. 꼭 이거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45일 임시 예산안을 극적으로 통과를 시켰지만 이거는 공화당하고 민주당 간에 과연 이 예산안이 정상으로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셧다운이라고 그러죠.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야. 미 행정부, 미 정부의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야. 지금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그 공화당에서는 일체 다 삭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대통령 할 때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야, 니도 네가 알아서 살아. 니도 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왜 니한테 도와줘야 돼? 이렇게 나오면 전 세계가 정말 골치 아픈 거죠. 미국이.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한국 기업 부채가 GDP 전체 경제의 124%랍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높다. 외환위기 때는 114%인가 그랬어요. 3년째 한계 기업이 15%다. 뭐냐? 내가 돈을 벌어도 그 벌어놓는 이자 가지고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계속 부채가 늘어나면서 파산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15%나 된답니다. 법인 파산이 올해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58% 증가했대. 굉장히 위험하죠. 저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좀비 기업들이 거의 900여 개. 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요. 이런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세계를 이해하면은 그렇게 쉽게 못 본다는 거예요. 연준 고금리, 얘는 고금리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이러한 것을 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복병 만나고 환율 채권 급등하고 거기다가 유가 올라가고 오늘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금 3.6%인가 다시 올랐더군요. 굉장히 우리도 금리 글쎄 어쩌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리가 쉽게 떨어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떨어지는 거는 천천히 완만하게 4, 5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의 공급 물량 부족하고 주택담보금리 7% 30대 연끌은 늘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 시장으로 거의 상승 한계점 가까이까지 온 게 아니냐. 거의 한계점이 다가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몸담으면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 흐름을 한번 딱 놓치면은 그 다음에 흐름을 잡을 때까지는 뭐 최소 10년? 뭐 이 정도 이상의 시간이 다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1번은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그 흐름에 맞는 물건이에요. 흐름에 맞는 물건. 그것이 부동산 투자의 2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이 저는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추석 지났고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한국의 60대가 다른 나라 선진국의 60대보다 훨씬 더 가난한 걸로 나옵니다.
그 대다수의 자산 규모는 오히려 더 부자예요. 다른 나라 선진국보다도. 그러나 집에 얽매여 있는, 집에 묶여 있는 돈을 제하고 나면은 순가처분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자산 규모가 선진국 중에서도 거의 그 밑에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노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차피 누구나 다 노인, 고령화 됩니다. 누구나 다 늙죠. 그때 내가 가난한 노인이 아닌 부자 노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투자를 잘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 물론 젊었을 때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은퇴하고 나면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할 때는 이런 그 투자, 부동산 투자가 어쩌면은 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잘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성향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이 부동산 시장을 잘 바라보는, 그리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세미나에 와서 또 직접 들으시면서 세미나도 경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가는데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패해서도 안 되죠.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